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내려오는 모습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도미넌스가 좀 보시면 상승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보다 다른 코인들이 더 반등이 높은 애들이 많거든요. 뭐 SV, 뭐 니어, 아발란체, 뭐 스택스, 체인링크 이런 애들처럼 반등이 이제 비트보다 더 이제 알트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가 조금 더 오르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눌리면서 알트들 숨통 좀 늘려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좀 더 심해지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인식을 해요. 알트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오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미넌스 보면 어느샌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률 상단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항상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증가를 언급드리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보다도 비트코인이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게 떨어지는 알트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오르는 애들도 물론 많긴 하지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덜 오르고 더 떨어지고, 알트들 말이죠. 비트에 대비해서 덜 오르고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고, 이거 보시면 고래들이 선물 거래소 입금을 할 때가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금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상승하는 가능성들이 되게 높았다, 이렇게 올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주는데, 지금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고래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저항대를 좀 뚫어서 갈 확률이 높지 않느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잘 버티면서 뚫어주면 그럼 저는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어쨌든 이러한 수렴의 형태라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수렴 나고 올라가고 좀 조정 좀 줬다가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더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아마 39,000을 넘어서 4만까지도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힘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되게 저항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월봉도 마감이 되지만 이걸 주봉으로 우리가 바꿔봤을 때도 지금 몸통을 보면은 유의미한 저항들, 그리고 위에 윗꼬리를 봐서도 유의미한 저항들 38,400에서 500까지 여기서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돌파하게 되면 39,000을 넘어서 4만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택스도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형제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스택스는 좀 움직임이 괜찮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비트코인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다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서 비트코인 형제들이나 아니면 뭐 스택스나 이런 애들을 더 많은 비중을 넣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고요. 항상 뭘로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비트를 더 우선적으로 본 다음에 그 나머지의 비중을 비트 형제나 그 다음에 이제 스택스나 이런 애들을 보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지금 장세에서는 도미넌스가 어쨌든 오른다는 건 여러분들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예요. 그렇다는 건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의 지분율이 높아진다는 건 비트코인의 힘이 이전보다 강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순간적으로는 아니면 단기적으로든 얘네들이 좀 수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의 메타로 묶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돼서 우리가 비트를 넘기면 그때 좀 늦고요. 오히려 이때 비트를 상대적으로 약해진 알트로 서서히 바꿔줄 때예요. 그때가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엇박자를 갈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러한 애들도 같이 가는 건 맞지만 이 비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입하지 말라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비트가 조금 더 뭔가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급해하고 이러다가는 물량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고래도 지갑 주술 추적한 게 있는데,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10,000 비트코인을 넘게 매집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맥스도 보면은 이런 스파크가 튀어준 다음에 가격 상승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이번에 또 조그맣게 떼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분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계속 특정 시점이 되면 자꾸 올려줘요. 가격을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너무나도 매집을 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이제 미국 애들이 올 때 항상 우리의 예상을 자꾸 빗나가게 개미를 많이 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횡보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가격을 한 번에 엄청 떨궈 놨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반전을 시켜서 며칠 만에 다 상승으로 복구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 한 3일 동안 떨어뜨렸는데, 28일부터 29일 거의 하루 만에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요때도 보면은 4월부터 6월달까지 쭉 하락을 시켰다가 거의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다 올려버렸죠. 그때 6월달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이제 4월부터 10월달까지 가격을 조정하고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 10월 15일부터 금방 이 최고점을 갱신해서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물량을 뺏길 수가 있다. 이 가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를 하면 물량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내심을 많이 발휘해야 될 때고, 그리고 가격 변동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게 심리적으로 괜찮으려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풀매수를 지향하시고, 지향 아닙니다. 지양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풀매수를 지향하고, 뭐다? 여러분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지나간 결과에 내가 생각을 투입을 해서, 그죠? 이때 이랬어야 되고 저때 저랬어야 되고 이랬으면 얼마 벌었고 저랬으면 얼마 벌었고 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워렌 버핏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손실보다 수익이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세력이나 기관이나 큰 손들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만 효과적으로 살아남으면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개미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잘 이용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무딘데,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돌아가기 때문에 장이,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같은 게 주식이랑 부동산보다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다림을 못 참고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요, 이 11월 9일부터 12월 29일이면 그냥 한 달 횡보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월봉상 횡보했다 보시면 돼요. 보세요. 그냥 이거 주봉 말고도 월봉을 켜놓으면 그냥 이거 뭐 푸근합니다. 그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양봉이에요, 얘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고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수렴도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 한 달간의 수렴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상방으로 돌파만 나오면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저랑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죠.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매 사이클마다 간 건 맞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말이냐, 상승률이 점점 줄어요. 왜 줄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이 이제 1에서 100으로 가면 100배인데 100에서 1000으로 가면 얘는 이제 900만큼 상승했고 얘는 99만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상승률이 더 적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다음 사이클에서 이전 사이클보다 상승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갔으니까 얘도 이렇게 갔고 너도 이렇게 가면은 이건 뭐 30만 달러나 뭐 34만 달러 뭐 이런 데 간다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저는 12만 달러나 뭐 9만 달러나 아니면 좀 잘 갔을 때 17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놔야 그때마다 뭐죠?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더 가면 땡큐긴 하죠. 뭐 저야 뭐 여러분들이야 뭐 완전 두 팔 벌려 환영이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 코인이 우리의 재산을 불려주진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코인베이스가 되게 말이 많죠.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암스트롱 CEO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바이낸스 얘기하고, 그죠? 미국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법무부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쁜 행위자 시대를 이제 끝날 거다, 그러면서 뭐 가끔은 규제를 피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나아 보이지만 결국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규제를 준수해온 미국 기업들이 성장할 때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내가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결국은 이 중국을 죽이는 쪽으로 해서 거의 가닥이 갇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르기만 하면 될 상황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와중에도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뉴스들이 좀 있다라는 게, 보시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의 다음 타깃으로 바이비트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에게 혼란의 재료로 줄 필요도 있겠죠. 이것도 일종의 개미털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뭐야, 바이낸스 이후에 바이비트까지 뭐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미털기를 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현금 비중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현금 비중 갖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물량을 털리지 말고 뭐다? 지켜나가면서 분할 매수 해주는 거. 그래서 어제도 사실 분할 매수 했으면 잘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딱 그 주요한 지지선까지 딱 왔다가 다시 반등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잘 반등해줘서 좋고요. 어쨌든 오르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못 잡아서 뭐 올라갔네,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가네, 이런 거는 사실 그때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쨌든 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넥스트가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내가 뭐 손실을 나건 수익을 나건 간에 다음에 그 수익이 거의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장은 그냥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네시스랑 DCG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어느 순간 되니까 DCG가 제네시스에 상응하는 재료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합의가 됐죠. 소송이 일단락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악재가 소멸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DCG도 살았고 제네시스도 살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코인에선 엄청난 흔들기가 나왔고, 우리의 계좌는 안 좋아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러나 그 사이에 얘들은 소송을 마쳤고, 가격은 그 이후에 올랐고, 물량을 더 모았고, 미국이 더 주도권을 잡게 됐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 DCG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FTX랑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얘네들의 진짜 계획이 있다, 미국 애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 중국을 때려잡겠다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CG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그 정도까지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망가뜨릴 수 있는 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호날두가 바이낸스의 미등록 증권 홍보 혐의로 집단 소송에 피소됐다, 이런 건데, 얘는 그냥 그 바이낸스랑 연결됐기 때문에 또 혼쭐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임원도 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개정안에 암호화폐 포함됐다. 이거 긍정적인 거죠, 그죠? 이거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데,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영미권에. 그죠? 이 소식이 가지고 나와요. 그죠?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 싶으니까 이런 게 소식이 나와버리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걸 수면 아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죠? 이 오피셜한 상황이 적절한 시기마다 여기 있는 재료를 하나씩 꺼내는 더킹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결국 이 크립토 산업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지 물량이 감소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건 셀프 커스터디 대중화 영향, 그러니까 이제 개인 지갑의 활성화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거래소 자체가 우리가 탈중앙화가 아니거든요. 거래소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건데, 이 암호화폐 처음 우리의 이념은 탈중앙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지갑을 가서 이 개인 지갑을 어떤 덱스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이 미래 지향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는 좀 살아남기 어렵다, 몇몇 거래소 빼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처럼 뭐 기관이나 이런 커스터디 쪽에 아예 특화가 돼서 이제 그런 계층을 아예 잡아버리는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겠지만, 바이낸스가 지금 붕 떠버리듯이 다른 거래소들도 추후에 이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승장까지는 뭐 거래소를 이용하고 한다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셀프 커스터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스마트폰 어렵다 하지만 다 쓰셨듯이 결국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래 또 이더리움 매집하고 있죠. 그래서 1.5억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매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BIS, IMF, SNB,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신흥국 경제개발 자금을 토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이거 그냥 무심코 기사 한 줄로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치기 쉬운데,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강조해드려야 돼. 왜? 기존 약속 어음을 종이 문서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토큰화 규모가 약 1150억 달러. 이거는 얼마예요, 도대체? 그죠? 거의 이거 한 115조, 뭐 한 120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만한 시장을 뭘로 바꾼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디지털 대전환.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 뭐라고요? 블록체인. 제가 더블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IT 버블이 와서 해당 종목들은 버블이 꺼지면서 사장된 것들이 많지만, 이 IT 기술 자체는 계속 남아서 우리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토큰이 많이 생기고 코인들이 발전을 했다가 버블이 꺼지고 사장될 수도 있지만, 거기 살아남은 애들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위대한 토큰이 될 수 있고, 세상은 결국 뭘로 바꾼다? 토큰화로 바뀐다.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변화할 거다라는 걸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화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눈은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당연히 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뭐죠? 긍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그냥 마냥 당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진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돈을 같이 투입하면, 그럼 미국도 돈 투입하고 중국도 같이 투입하고, 여러분들 제가 냉전의 비유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냉전에 우주 관련 산업을 했죠. 소련, 미국. 그래서 뭐 누가 먼저 달을 보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양쪽 다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마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돈을 역대급으로 투입하면서 이걸 잡아보려고 한다면, 그럼 이 장에는 엄청난 버블이 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기다려온 신호긴 해요. 이 부분이 뜨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보시면 미국이 최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함으로써 달러를 약화시켰다. 제가 달러 인덱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 영향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발행을 늘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보통 이게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가 약세인 게 좋아요. 왜냐면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더 많이 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쵸? 왜냐면 달러를 갖고 왔는데 자국 통화가 약세여야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물건이 싸야, 그쵸? 수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수출하는 입장에 수출을 했을 때 그 해당 시장에서 가격이 싸겠죠. 우리 물건이 싸져야 되니까.
환율 때문에 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출이 중심인 국가는 환율이 자국 통화가 약한 게 좀 좋긴 해요. 근데 너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국가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 약한 환율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거 이제 평가절하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마침 달러가 약해지고 있으니 위안화를 좀 더 찍어서 이걸 상쇄를 해도 비슷한 정도의 흐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화가 여기 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달러가 이만큼 떨어지면은 위안화를 더 찍어서, 그쵸? 위안을 더 찍어서 이만큼 낮춰주면 결국 이 라인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된다? 돈을 그만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뭐라 그랬죠? 자산시장에는 좋은 거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혼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고 하는 것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과 별도의 선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은 다르기 때문에 선물방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멤버십과 똑같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 체크 표시가 타겟을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서 타겟 도달했고 여기서도 타겟을 도달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하시다가 좀 힘드신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그리고 선물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